공구. 그래서 네, 맞아요. 공면. 네. 구라고 표현을 하는데요. 이 다 그림이 구예요. 구. 공 모양이라는 거죠. 공 모양을 아이들이 이제 학교에서 유식한 말로 배우기로는 구라고 하는 거예요. 그런데 이 구는 모양을 보시면 여러분 축구공이나 농구공, 네, 이제 아셨죠? 네. 축구공이나 농구공 이런 걸 살펴보시면 생각을 해보시면 걔네들이 평평한 면이 없잖아요. 어떤 공 모양은요. 360도 돌렸을 때 무조건 다 둥글둥글한 모양이잖아요. 그래서 그런 부분, 공면은 둥글둥글한 부분으로 되어 있다라고 생각하시면 돼요. 그런데 다 같이 이렇게 공 모양으로 되어 있는 것만 둥글둥글한 게 있는 것이 아니라 라나 바의 경우에도 둥글둥글한 부분이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지금 원래는 제가 이 강의를 설명할 때 각각의 명칭을 다 알려드리지는 않았었는데 이제 여러분들은 이제 자녀분들한테 또 설명을 해드릴 때 개념을 알고 설명을 해주시면 좋을 것 같아서요. 가의 명칭 혹시 아시나요? 여기 가, 나, 다, 라, 마, 바 중에서 혹시 아시는 명칭 있으시면 뭐 이런 식으로 채팅을 좀 해주시면 좋을 것 같아요. 가, 뭐 직육면체 이런 식으로 가, 점 찍고 직육면체 이런 식으로 직육면체 이런 식으로 좀 채팅을 좀 해주세요. 가부터 바까지 중에서 아는 거는 아무거나 다 괜찮아요. 다는 원 모양이 아니라 구 모양이에요. 공 모양이라고 생각하시면 돼요. 혹시 아시는 거 채팅 한번 부탁드릴게요. 가부터 바 중에서 아시는 도형, 입체 도형의 이름 아무거나 괜찮아요. 네, 가부터 바까지. 네, 삼각기둥 여기 지금 삼각기둥, 네, 삼각기둥이 마 말씀하신 것 같아요. 마가 삼각기둥이죠. 네, 많이 아시네요. 네, 라가 원기둥이죠. 맞아요. 원기둥. 그 다음에 삼각뿔. 삼각뿔은 여기 있죠. 삼각뿔. 자, 아까 가는 입체도 직육면체라고 제가 말씀드렸죠. 직육면체. 네, 맞아요. 얘가 원뿔. 다 내용 아시는구나. 원뿔. 맞아요. 그래서 가 같은 경우는 직사각형 6개로 되어 있는 면이 입체도형이라고 해서 직육면체. 그리고 정사각형 6개로 되어 있으면 정육면체가 되겠죠. 그리고 나 같은 경우는 각뿔이라고 하는데 각뿔의 특징은 옆면이 모두 삼각형으로 되어 있고요. 그리고 여기 아래에 있는 밑면이 다각형으로 되어 있는 거. 그래서 밑면의 모양이 삼각형이면 삼각뿔, 사각형이면 사각뿔, 오각형이면 오각뿔 이런 식으로 되겠죠. 그 다음에 라 같은 부분은 아래에 있는 여기 밑면이 원, 그리고 여기 위에 있는 면도 원. 그래서 여기 위에 있는 면과 아래에 있는 면이 서로 크기가 같고 모양이 같은 합동일 때 원기둥이라고 하죠. 만약에 얘가 이렇게 생겼다. 이렇게 생긴 도형이라면 얘는 원기둥이라고 할 수 없겠죠. 네, 그리고 바 같은 경우는 삼각기둥 맞게 잘 말씀해 주셨는데요. 바닥 부분이 삼각형, 여기 위에도 삼각형이죠. 그래서 삼각뿔과 다른 점은 삼각뿔은 밑면이 하나였고 얘는 삼각기둥은 밑면이 2개죠. 삼각기둥은 밑면이 2개, 그리고 각기둥 중에서 밑면이 삼각형이라서 삼각기둥인 거잖아요. 그래서 각기둥은 특징이 항상 옆면이 무슨 모양인지 혹시 아시나요? 각기둥의 옆면은 항상 무슨 모양이어야 되죠? 각기둥의 옆면은 항상 무슨 모양이어야 될까요? 각기둥의 옆면. 네, 각기둥의 옆면은 어떤 모양이어야 될까요? 각기둥의 옆면. 네. 모르시나요? 각기둥의 옆면은 맞아요. 사각형이에요. 각기둥의 옆면은 항상 사각형인데요. 거의 다 직사각형으로 되어 있어요. 그래서 거의 다가 아니라 전부 다. 그래서 항상 각기둥의 옆면을 물어봤을 때는 사각형이라고 말하기도 하고요. 직사각형이라고 말하기도 해요. 그거는 약간 사실 정답은 직사각형인데요. 네, 맞아요. 답이 좀 늦게 보여요. 네. 왜냐면 제가 방송을 하고
여러분들이 그 소리를 듣는 동안의 시간이 좀 텀이 길어요. 그리고 나서 또 채팅을 하시면 그게 이제 올라오는 시간이 걸려서 네, 조금 그런 부분이 있어요. 그래서 옆면이 직사각형으로 되어 있다고 말하면 되는 거고요. 뭐 선생님들마다 사각형이라고 하시는 분도 있고 직사각형이라고 해주시는 분도 있고 약간 좀 차이가 있을 수는 있는데 사실은 직사각형이 맞아요. 그리고 바 같은 경우는 밑에 모양이 여기 밑면의 모양이 원 모양이죠. 원 모양이고 옆면이 곡면으로 둘러싸여 있고 그 다음에 여기 하나의 꼭지점 위에서 하나의 꼭지점 있죠. 원뿔의 꼭지점 그리고 얘는 각뿔의 꼭지점이 있겠고요. 이렇게 하나의 꼭지점으로 되어 있는 입체도형 옆면이 곡면으로 되어 있고 하나의 꼭지점으로 되어 있고 그 다음에 밑면이 원 모양일 때 얘를 원뿔이라고 하죠. 그래서 이런 이제 입체도형의 이름들을 이제 다 잘 아셔야 될 거예요. 자, 그러면 다음 내용 네, 감사합니다. 다음 내용 또 이어서 갈게요. 잠시만요. 자, 각기둥 알아보기라고 했어요. 각기둥 위아래 있는 면이 서로 평행하고 합동인 다각형으로 이루어진 도형이 가, 나, 마, 바죠. 네, 이렇게 가, 나, 마, 바를 각기둥이라고 하는데요. 각기둥의 특징 지금 제가 설명한 것도 있겠지만 아시는 대로 한번 써보시겠어요? 각기둥의 특징. 여기 지금 나와 있는 것은 위아래에 있는 면이 서로 평행하고 합동인 다각형으로 이루어져 있다고 했어요. 그러면 위와 아래에 있는 면이 서로 평행하고 합동인 다각형이기 때문에 즉 위와 아래에 있는 두 면이 합동이라는 거죠. 자, 그러면 위에 있는 면과 여기 아래에 있는 면을 합쳐서 무슨 면이라고 하는지 혹시 아시겠어요? 각기둥의 명칭이죠. 명칭. 각기둥의 명칭 중에서 위에 있는 면과 아래에 있는 면의 모양, 이름, 각각의 이름. 혹시 아시나요? 위에 있는 면과 아래에 있는 면의 이름. 얘네 두 개를 합쳐서 무슨 면이라고 하는데요? 무슨 면이라고 할까요? 위에 있는 면과 아래에 있는 면 두 면을 합쳐서 어떤 면이라고 할까요? 혹시 제가 질문했을 때 답을 모르시면 그냥 X라고 쳐주시면 제가 네 알겠습니다. X라고 쳐주시면 제가 모르는 걸로 할게요. 모르시는 걸로. 네, 밑면이라고 해요. 들어보신 적도 있으실 수 있어요. 밑면. 네, 합동면 아니고요. 밑면이에요. 밑면. 네, 괜찮아요. 네, 밑면이라고 해요. 합동인 두 면이죠. 위에 있는 면과 아래에 있는 면은 항상 합동인데요. 이 합동인 두 면을 합쳐서 밑면이라고 해요. 밑에 있는 면이다 라고 생각하시면 돼요. 그러면 이 옆에 있는 면, 아까 제가 설명을 드렸죠. 직사각형으로 되어 있는 옆에 있는 면을 바로 옆에 있으니까 옆면이라고 해요. 옆면. 네, 맞아요. 밑면이죠. 네, 이거 옆에 있는 면은 옆면이라고 합니다. 네, 맞아요. 밑면 두 개, 그리고 옆면은 몇 개 있는지 알 수 없는데 옆면의 개수는 뭘로 정해질까요? 옆면의 개수는 어떤 걸로 알 수 있을까요? 옆면의 개수는 그저 들어보셨을 거예요. 옆면의 개수는 뭐의 개수와 동일할까요? 옆면의 개수는 무엇의 개수와 동일할까? 옆면의 개수는 무엇의 개수와 동일할까? 옆면의 개수는 맞아요. 밑면의 모양인데요. 밑면의 변의 수. 밑면의 변의 수와 같아요. 밑면의 변의 수. 네. 밑면이 지금 얘 같은 경우 밑면이 하나, 둘, 셋, 넷, 다섯이죠. 오각형이죠. 밑면의 모양이 오각형이니까 네, 맞아요. 밑면의 모양이 오각형이니까 오각형의 변의 수가 5개잖아요. 그거에 맞춰서 옆면의 개수가 정해지는 거예요. 그래서 각기둥의 면의 수를 찾을 때는요. 밑면의 변의 수를 얘를 기준으로 놓는 거예요. 얘를 기준으로 놓고 밑면의 변의 수가 5개니까 네모에다가 항상
여기 위에 있는 면, 아래에 있는 면, 밑면은 두 개잖아요. 그래서 이거를 두 개를 합쳐주는 거예요. 그래서 밑면의 변해수가 얘는 지금 오각형이니까 5잖아요. 그러면 5 더하기 2 하면 전체 면의 수가 몇 개인지 나오는 거죠. 그리고 예를 들어서 얘는 삼각기둥이니까 밑면의 변의 수가 5가 아니라 여기가 3개일 거 아니에요. 여기가 이쪽이 3개가 되잖아요. 여기가 3이 되니까 3 더하기 2 해서 전체 이 입체도형의 면의 개수가 5가 되는 거죠. 이런 식으로 사각기둥이면 밑면의 변의 수가 4가 되니까 거기다가 2를 더하면 전체 면의 개수는 6개다. 이렇게 알 수 있는 거예요. 뭐 칠각형, 팔각형, 구각형도 우리가 그림을 보지 않고도 이런 식을 알면 면의 수, 그리고 변의 수, 전체 모서리 수, 그리고 꼭지점의 수 구하는 공식들도 있어요. 그거는 이제 아마 차근차근 뒤에 내용이 나올 것 같아요. 그래서 일단은 여기 개념 부분은 일단 이 정도까지만 아셔도 돼요. 각기등의 특징 우리가 이제 거의 다 봤거든요. 위에 있는 면과 아래에 있는 면이 서로 평행하다. 그리고 또 뭐가 있었는지 혹시 기억이 나시나요? 네.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그러니까 우리 학생들도 이렇게 네, 맞아요. 자주 봐도 자기가 막상 구체적으로 질문을 드리면 설명을 못하는 경우가 많아요. 그래서 학생들도 보면은 다 문제는 풀 줄 아는데요. 개념을 이해를 제대로 못한 상태에서 그냥 문제 푸는 것만 익숙하게 문제를 풀다 보면 굉장히 쉬운 건데 오히려 놓치고 가는 게 많아요. 그래서 기본 개념을 잘 잡고 가야 응용 문제가 나왔을 때 충분히 이해가 되는데 기본 개념 문제가 이해가 안 되니까 공식으로만 외우고 넘어가서 학생들이 나중에 세월이 지나가면 까먹는 거예요. 우리가 뭐 직사각형의 넓이 구하는 공식, 정사각형의 둘레 구하는 공식, 뭐 사다리꼴, 뭐 평행사변형 이런 것들을 학생들이 그 당시에는 굉장히 잘 외워요. 공식 같은 것들 그 당시에 잘 외우지만 네네 네, 전화 받으세요. 네, 그 당시에는 잘 외우지만 우리가 시간이 지나면 학생들이 잊어버리는 이유가 그 당시에 개념 이해를 하지 않고 그냥 바로 문제를 풀기 때문에 그냥 공식을 그때그때 외우기만 하기 때문에 이제 잘 나중에 돼서 잊어버리게 되는 거죠. 공식들을. 그래서 그런 공식들을 외우기 전에 이런 개념 이해를 충분히 하고 공식을 보면 더 이해가 잘 되고 나중에 이제 또 저학년의 내용이 필요한 경우가 있어요. 그럴 때도 이해가 잘 되고